기분 따라 날씨 따라 보고 싶은 사람도 듣고 싶은 노래도 달라지죠. 마음 가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귀한 사람과 추억의 음악을 만나보는 시간, 음저풍의 수요일 풍경은요, 마음대로 플레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들 혼자 풀기 어려울 때가 많죠. 뭐 연인, 친구, 부부, 가족, 직장,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고민들, 이분만 옆에 있다면 정말 시원하게 얘기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든 뭔가 털어놓고 싶은 친한 언니, 누나 같은 분입니다. 오늘 마음대로 플레이 관계 전문가, 소통 전문가 김지윤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지윤입니다. 와,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좋은 연애 연구소 유스토리의 네. 소장님이시자 여러 편의 책을 쓰신 우리 네. 김지윤 소장님. 네. 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고우셔요. 아니, 저는 그 유튜브에서 네. 우리 소장님의 그 동영상들, 강의 영상들에 굉장히 빚진 사람이에요. 아, 네. 네, 저의 많은 연애 고민들을 풀어주셨고요. 네, 제가 꼭 뵈면 뭔가 네. 그동안 감사했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감사합니다. 싶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 뭐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 청년들. 그래도 뭐 너무 감사하죠. 그쵸. 네네. 네. 그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언니셨으면 좋겠어요. 동생을 자처하는 여성분들 많으시죠. 네, 저 동생들이 그래서 네, 한 많습니다. 6만 명 정도. 아, 아, 정말 우리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가족들도 저희가 미리 조금 공지를 해드렸어요. 네, 김준 네. 소장님이 나오신다 했더니 너무 수요일이 기대가 되고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는데요. 네, 뭐 궁금한 점 물어봐 주셔도 좋고요. 우리 김준 소장님께 이런 얘기 전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 샵 1053 100원의 문자나 CPBC 라디오 앱 빵속의 빵톡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뭔가 TV나 영상에서 많이 뵈서 그런지 저는 전혀 낯설지가 않은데 네. 이 기업이나 뭐 관공서나 네, 소장님 모시려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불러주셔서 네, 진짜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근데 또 약간 흥미로운 게 좀 저는 딱 파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네.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재미있기도 하고 배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기관에 가도 올해는 뭐 과장님들이랑 얘기를 네, 했다면 네. 그 다음엔 임원진들이랑 네.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갓 들어오려고 하는 네. 신입사원도 만나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어떤 소장님께도 이런 게 아주 큰 자료가 될 것 같고 네, 데이터가 네. 될 것 같고 그쵸. 네. 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 온도와 네. 그냥 그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 잡담에서 딱 느껴지는 어떤 그 온도, 그다음에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 느낄 때 많이 배우게 되고요. 네. 입장 차이 이런 것도 좀 많이 느끼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소장님의 그 영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남성분도 아니시고 본인이 겪고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닌데도 이렇게 마음을 잘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게 이제 다 많은 그런 관계들을 경험하시고 많은 그 직군에 있는 분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또 그 마음들을 잘 아실 수 있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저한테 데이터베이스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저는 이제 강사를 시작한 뒤로 약간 귀가 커지는 병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네. 어디 가면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의 누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시작하면 옆 테이블 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기울고 요즘엔 코로나라 찜질방을 못 가지만 네. 찜질방 이제 한 바퀴 소금방 한 40분 들어갔다 오면은 좋죠.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그니까요. 거기에 엄청 많아요. 예. 그냥 휴대전화 메모장에 예. 그런 거 그런 데서 되게 많이 좀 배우고요. 맞아요. 이 지하철에서 사람들 이제 요즘엔 또 마스크 때문에 통화는 잘 못하시지만 네.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일 아주 잠깐의 해프닝들이 보여주는 어떤 입장 차이 맞아.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런 네. 걸 많이 관찰하면서 이제 막 모으는 거죠. 우리 소장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어떤 관심과 호기심이 원래 좀 많으셨을 것만 같아요. 저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2살까지는 그냥 별 관심 없었던 것 같고요. 네, 22살까지는 그냥 저 혼자 사는 게 벅차가지고 네. 그냥 그랬던 것 같고 23살 됐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제가 뭔가 마음이 엄청 이제 내가 되게 마음이 힘든 사람이구나. 이런 걸 이제 23살에 이제 처음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그냥 열심히 네. 뭐 모범적으로 뭐 강인하게 뭐 독립적으로 이렇게 살아와서 생존을 했는데 그렇게 살기에는 내가 되게 마음이 힘든 사람인가 보다. 이거를 알고 약간 무너졌던 어떤 시점이 있었거든요. 마음이 그냥 와르르. 근데 그때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 때 이제 그런 게 좀 보이기 시작했고, 저 사람도 그래서 힘든 건가 보다. 그 친구가 말했던 게 뭐 이런 건가 보다. 이러면서 약간 뭐 제 안에 있는 어떤 상처를 인정하고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보이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지 살 수 있는 거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진짜 엄청 관심이 많아졌어요. 네. 그게 23살? 네. 그랬었군요. 왠지 김지훈 소장님은 옛날부터 이런 것에 대한 아주 확실한 생각이 있으셔서 요럴 땐 요렇게 하고 요렇게 딱 정리가 돼 있고 그런 어떤 시행착오의 과정을 굉장히 짧게만 경험하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꽤나 클 때까지 엄청 그냥 뭐 헤맸죠. 근데 저는 근데 어렸을 때 친구들이 그런 얘기는 해주는데 이런 건 있었대요. 네. 정말 무엇이든 되게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그래서 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가 하는 모든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성인이 돼서 깨달았다. 그래서 제가 맨날 무슨 얘기를 하면 야 내가 어제 뭘 봤는데 이게 뭐뭐고 뭐뭐래 이러면은 그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너무 설득되고 살았는데 네. 야 지훈이가 하는 말이 다 진짜는 아니었고 지훈이가 스스로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설득당한 거야. 막 이런 그 말투와 모습에 우리가 그냥 다 그렇죠. 믿은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이 너는 정말 강사로 풀린 게 진짜 너는 잘 풀린 거야. 너 그걸로 딴 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막 그래요. 그러셨군요. 우리 김지훈 소장님의 또 어린 시절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강단 있고 지금 강의에서 해주시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싹 넣어주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또 어릴 때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인사하고 지금 어린 시절까지 갑자기 왔어요. 지금 좋은 연애 연구소 유스토리의 소장님이셔서 소장님이라 제가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좋은 연애 연구소엔 유스토리는요. 처음에는 이제 시작된 지는 이제 10년이 이제 넘었고요. 이제 그 연애에 대해서 강의를 우연한 기회에 시작하게 됐다가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강의나 책이나 이제 이런 필요들이 좀 많아지면서 뭔가 그냥 공식적으로 좀 이런 걸 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급하게 만들게 됐어요. 이거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때 이제 두 번째 책인가 나올 때 이제 뭐가 필요하다 막 이래가지고 그때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뭐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 막 이제 이래서 뭐로 만들지 이러다가 그때 사람들이 보통 이런 질문 많이 했어요. 저는 헤어졌는데 뭐 너무 나쁜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라거나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뭐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연애라는 건 성공과 실패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다. 좋고 나쁜 건 있지만 성공과 실패 이런 단어는 참 붙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냥 좀 좋은 연애를 하면 좋겠다 해서 나온 게 좋은 연애 연구소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제 부부 어떤 의사소통 교육이나 또 대학교에서는 이제 뭐 데이트 폭력이나 또 연인 간의 소통 강의 많이 하고요. 근데 실제 퍼센트는 그 이후로는 기업에서 감성 소통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이런데 너튜브나 이런 데 노출이 잘 이제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퍼센트는 거의 6대4 정도 돼요. 기업체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6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그냥 부부 소통이나 뭐 연인 요게 한 4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많은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이 그런 어떤 회사 내에서의 이런 감정 소통. 요즘에 그런 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소장님. 또 MZ세대와 또 이런 90년대생이 온다, 뭐 등등. 얼마나 우리 소장님을 붙잡고 이 약간의 간부들이 이 다 타는 속을 얘기하실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엔 그런 거에 대한 강의의 수요도 되게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이 관계라는 것이 관계 전문가신데 정답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분야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무궁무진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참 딱 정해진 답이 없으니까 자기의 최선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최선을 찾으면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참 흥미롭기도 하고 또 살만해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기도 하고. 살만해질 수 있는 네. 방법이. 네. 네, 그렇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이것부터 해보세요라고 힘과 어떤 도입을 주시는 분이 김지윤 소장님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네. 왜 같은 영상을 수없이 보시면서 마음을 잡아가시는 분들이 네네. 많으시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네, 진짜 어떤 공익적인 일을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마음 잃은 분들에게. 네. 그래요. 좋은 연애 연구소 유스토리의 소장님으로 일하고 계신데 우연한 기회에 연애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실 게 네. 그런 순간이 왔다고 얘기를 하신 네네. 게 제가 봤던 영상인 것 같아요. 이게 무려 9년 전입니다. 네, 기억나세요? 네. 여자와 대화하는 방법, 네. 신도림에서 영숙이를 만났다. 이 전설의 영상. 예, 그게 또 네. 너튜브에 공개된 게 9년 전인데 그게 강의는 12년 저희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했고 저희 아이가 12살이 됐으니까 네. 벌써 굉장히 오래된 강의고 더. 예. 그게 또 그때 했다가 그게 또 누군가가 너튜브에 올리시고 그 시간 또 텀이 되게 길어요. 네. 어쨌든 그걸로 이제 굉장히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쵸. 바이럴이 막 되게 됐죠. 예. 그때 이제 이 영상이 막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네네. 보게 되면서 소장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도 궁금했어요. 너무 당황했고요. 왜냐면 저는 그 강의 그 유튜브에서 그거를 제가 저인데도 보고 네. 이게 언제였더라. 왜냐면 시간이 그 시점에서도 좀 지났을 때였기 때문에 올린 게 좀 후니까. 예,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도 잠깐만 이게 언제였 내가 안경을 썼었고 머리가 짧았는데 여기가 어디였더라 막 이러면서 막 배경을 보고 유추하고 잠깐만 이게 거기였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됐을 만큼 그랬는데 그때 저 첫 번째 책 냈을 때였는데 네. 그때도 책 내고 1년 지났을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판매 부수가 막 올라가가지고 출판사에서 되게 당황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네.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저도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친구들이 막 카톡으로 야 너가 왜 유튜브에 나오냐 막 이러면서 이제 너 왜 나오냐 막 이제 이렇게 돼서 예, 그렇게 돼서 저도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네. 참 당혹스러웠죠. 네. 네. 모든 게 당혹스러웠죠. 네, 당혹스러움이 가장 지금 그때를 추억했을 때 남는 감정은 너무 당황스러운데 당황과 당혹. 네, 그거였어요. 야, 그때도 열심히 이제 강사로서 생활을 하고 그때도 계셨던 강의는 거죠.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고 근데 야. 그때는 이제 강의 3, 육아 7이었어요. 주말에만 강의를 하고 평일에는 완전히 아기만 네. 보고 어린이집 데리고 왔다 갔다 막 이제 이렇게 아주 딱 아기만 볼 때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너무 재밌고 여러 번 봐도 정말 질리지 않는 영상인데 영숙이와 신도림 역이 네,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여자들의 이제 대화법에 대해서 남자들에게 진짜 정말이야 웬일이야 헐 이것만 남자들이 리액션을 해주면 여자와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다. 이런 여자 남자 화법의 차이를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주변에 남자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부터 그 너의 질문과 그리고 그 내용과 아직도 네.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자는 같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정말 어려워하죠. 여전히. 이제 결국에 이제 그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에 대한 이제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때 그 강의가 되게 계획돼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예시를 딱 들다가 그게 나온 건데 이게 우연한 예시였어요. 예,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또 그게 강의라는 게 되게 현장에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되게 열심히 들어주시면 갑자기 막 생각이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쵸. 강사들이. 그래서 그때 되게 그냥 우연하게 예시가 그냥 생각났던 거였는데 이게 막 퍼져가지고 또 당혹스럽고 네.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참 그렇죠. 공감하는 대화가 남자든 여자든 피차간에 너무 어렵고 공감받기를 되게 원하고 그 온도가 있잖아요. 공감받고 싶은 이 온도가 딱 있으니까 참 그런 게 여전히 힘드니까 참 여전히 이게 참 서로가 힘들고 여전히 서로가 원하고 예,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걸 실천해 봤더니 또 상대방이 영혼이 없다. 너 그렇게 헛발질하는 거 아니다. 너 공회전하는 느낌이다. 그렇죠. 예, 또 이러셨다면서 그냥 안 해버리겠다고 또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만큼 공감에 대한 욕구도 높고 예, 좀
결핍도 많고 네.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래도 몇몇 남성분들은 우리 네. 김지은 소장님의 강의 이 신도림 영숙이 여자와 대화하는 법 강의를 통해서 그래도 어떤 위기의 상황은 모면하신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그 당시에 네. 거의 1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중년 남성들에게 페이스북 메시지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그냥 그 감사 메시지 어. 있죠. 거의 그 무슨 감사 전보 띄우듯이. 그쵸. 예, 정말로 그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저 진짜 그때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특징은 중년 남성들의 네. 정말 그 젠틀한 감사 메시지. 어머. 예, 이런 거 그때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야. 그래서 그때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네. 물론 그 이제 앉아있던 관객분들은 청중들은 청년들이었지만 네네. 이게 다 통했다는 거잖아요. 중년남 대화하기 관계에 힘들어하는 그 핵심 세대에게도.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제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해 준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약간 성격이 약간 딱딱하고 약간 좀 냉정한 기운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그거를 잘 표현하지 못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막 고민하게 됐었던 거였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선배 하나가 회사에서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이 선배가 그냥 별일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헐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그 분위기가 자유로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장면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아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되게 편안해하는구나. 예, 그렇게 느꼈고 저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 내 마음을 좀 전달을 좀 해보자. 네. 이럴 때 얘기하면 저도 이제 그렇게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예시에 이제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됐었거든요. 결국에 또 제 문제였어요. 네. 아니 정말 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김지은 소장님은 그런 일들을 적게 겪으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전으로 그런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좀 알아보고자 네, 사람들에게도 내가 했던 방법들을 좀 이렇게 알려주는 형식의 강의인 거죠. 네, 맞아요. 제가 너무 못했어서 경직이 좀 잘 되고 뭐 마음에 있는 표현도 잘 못하고 진심은 그게 아닌데 편지 쓰라면 쓰겠는데 얼굴 보고 얘기를 하라고 어렵죠. 하면 표현이 좀 잘 안 되고 내 마음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건 30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성인이 될수록 그런 갭 차이라는 게 결코 관계에서 좋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느끼게 되면서 어떻게 그 갭을 좁힐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혼자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도 그 성인이 되면서 이런 걸 더 잘할 것만 같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못하겠지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 뭐 부부 관계든 자녀 관계든 뭐 상담은 아니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음악 프로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럴 때는 정말 어떡하지? 저도 같이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 가운데 어머니와 딸의 관계. 네, 저도 이제 겪고 있는 거지만 이럴 때는 너무 어떤 정말 전문적인 조언이 좀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김지은 소장님께서 많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만 뭐 신혼부부, 부부생활, 직장생활 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이 정말 그 어떤 독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시고 딱 만드신 책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모녀의 세계라는 책을 갖고 와주셨어요. 엄마와 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미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씩 서점에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구해보실 수 있는데 아니 우리 음저풍 청취자분들에게 이 책을 주려고 또 갖고 오셨다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모녀의 세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제가 감사하게도 먼저 좀 읽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써놨습니다. 엄마가 있는 이라면, 엄마가 계신 분이라면, 그리고 딸이라면, 그리고 딸이 있다면.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없는 모녀지간도. 이렇게 설정을 하면 4가지 기준에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가 다 포함돼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김지은 소장님께서 모녀의 세계 따끈따끈한 새 책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샵 1053 100원의 문자나 CPBC 라디오 앱 빵속의 빵톡으로 사연과 뭐 신청곡도 좋고요. 우리 김지은 소장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직접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간 네. 부제, 모녀의 세계 부제가 네. 사랑한 만큼 상처 주고 가까운 만큼 원망스러운. 네. 정말 모녀 관계를 네. 너무나 잘 나타낸 말인데요. 네. 책에 담고 있는 얘기를 이제 요약을 해주신 거죠. 네, 그렇죠. 네. 모녀 관계. 정말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모녀 관계는 모든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신비로운 관계. 맞아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래가요, 우리 김지훈 소장님의 추천곡이에요. 이 좋은 노래를 추천해 주셨는데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델의 헬로우인데요. 오늘 여기 오는 길에도 제가 차에서 듣고 온 노래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델의 헬로우 듣고 오죠. Hello, it's me. 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to go over everything. They say the time's supposed to heal ya, but I ain't done much healing. Hello, can you hear me? I'm in California dreaming about who we used to be when we were younger and free. I've forgotten how it felt before the world fell at our feet. There's such a difference between us and a million miles. Hello, how are you? It's so typical of me to talk about myself. I'm sorry. I hope that you're well. Did you ever make it out of that town where nothing ever happened? It's no secret that the both of us are running out of time. So hello from the other side. I must have called 1,000 times to tell you I'm sorry for everything that I've done. But when I call, you never seem to be home. Hello from the outside. 네, 오늘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마음대로 플레이 관계 전문가이자 소통 전문가시고요. 수많은 방송과 또 책도 내셨고 SNS 누적 조회수가 2천만이 넘는 유명 소통 전문가십니다. 우리 김지훈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따끈따끈한 새 책 모녀의 세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책이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글쎄 보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 책의 표지에도 네. 이 모녀의 사진인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 책을 읽고 나니 이 그림이 또 다시 보이는 네.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써있네요. 우리가 말했던 부제가 사랑한 만큼 상처 주고 가까운 만큼 원망스러운 네. 모녀의 세계. 네, 네. 읽으면서
김준 소장님의 굉장히 솔직한 용기 있는 네. 자기 고백이라는 네, 네. 생각도 들었어요. 네. 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예, 저 별로 그 자기 얘기하는 거 많이 안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온갖 강의를 다 찾아보시면 맞아요. 조각이 조금 맞춰진대요. 조각이 아주 조금 맞춰준대요. 네. 조각이 조금 맞춰지는데 아니 어떻게 10년 넘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안 하지? 그래서 막 이렇게 조각이 맞춰지는데 네. 맞춰지면 또 스토리가 되는 건 아니고 아 이분이 힘들게 사셨나? 이렇게까지는 이제 상상의 나래를. 만만치 않으셨나 봐. 막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약간 그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오픈하는 걸 별로 좀 안 좋아하는 성향이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또 약간 또 강사들이 또 자기 얘기 좀 이렇게 편하게 하고 이러면 또 약간 사연 팔아가지고 컨텐츠 채우냐 또 이런 피드백 있는 것도 너무 싫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강사는 딱 컨텐츠를 잘 정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그랬었는데 좀 제가 이제 정리된 얘기이기도 좀 하고요. 엄마라는 주제는 저에게 어떤 가장 큰 산이기도 했는데 좀 그게 이제 저의 어떤 인생의 그래프에서 좀 정리가 되기도 했고 결국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저처럼 약간 마음의 아픔이 있고 이랬던 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같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는 그냥 내 얘기를 조금만 해도 되겠다. 네. 근데 저 진짜 이거 말고도 사연이 너무 많아서 이거 그냥 제가 생각했는데 그냥 3분의 1 정도? 아 그래요? 예, 여기에 나온 것도 사람들이 너무 슬퍼 막 이러시는데 이것도 그냥 제가 겪은 일들의 3분의 1 정도의 이제 이야기인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제 얘기를 결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런 놀이 많이 했는데 그 아나운서님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렇게 운동장에서 놀다가 뭐 다방구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이러면 이렇게 엄지손가락 하고 하면 네, 그쵸 엄지손가락만 쌓아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쌓아 올리는데 한 팀 돼갖고 시작하고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 붙어라. 네, 그래서 마음 아픈 여자들 여기 붙어라.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좀 잘 해보자. 우리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붙어라. 다 모여. 상처받은 사람 다 모이세요. 그런 그런 심정이었어요. 예.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네. 듯한 읽으면서도 뭔가 내 안에 치유가 되고 어떤 부분은 무너지고 다시 새살이 돋고 이런 과정을 이 책에서 네.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뭐 공감하시겠지만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팩트잖아요. 소장님의 네. 얘기인데 저는 네. 너무 무슨 소설처럼 그다음 어떻게 되지만 이렇게 읽었어요. 밤새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 아는 분이 제 얘기 정말 제 인생 스토리 잘 모르시는 분이 이 책을 보고선 첫 챕터를 읽으셨대요. 그래서 네. 저한테 아니 무슨 소설을 이렇게 슬픈 소설을 이번에 내놨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맞아. 제가 그거 소설 아니에요. 다 제 얘기예요. 그렇죠. 소설 낸 거 아니야 이번에?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약간 문체도 근데 네. 너무나 잘 쓰셨지만 네, 우리 네. 소장님께서 말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필력도 상당하시다라는 생각을 했고 앞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이제 네. 뒷부분으로 넘어갈수록 나를 생각하게 해요. 네, 네. 나의 어머니는 어땠나? 나는 네. 딸로서 어떤가? 내 딸은 어떤가? 네. 시선이 옮겨오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하지만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애틋한데 답답하고 고마운데 원망스러운 네. 와, 이런 너무 복잡하죠. 근데 너무 맞아요. 네, 이게 너무 엄마란 말. 복잡하고 미묘한. 네. 그쵸. 근데 이 중에서 제일 기억이 남았던 건 꽃잎을 꽃그릇. 네. 사실 제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네, 네. 이런 참사를 막으려고 네, 많이 네, 노력 네. 중이거든요. 저도 이제 북유럽에 가 있고 지금 그런 스칸디나비아 뭐 네, 이런 네, 것들 네. 들여오려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그죠. 꽃밭이 될까 봐. 그렇죠. 네, 어머니의 취향이 이제 신혼집에도 그럼요. 많이 이제 적용이 맞아요. 된다. 네. 그런 얘기에 경험하지 않았어도 너무 웃으면서 네. 즐겁게 봤는데 이런 이유가 있겠죠. 어머니들이 계속 이제 출가한 딸에게도 네. 혹은 출가하기 전에 잘해주시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네. 우리의 어머니 세대 또 그 어머니 세대는 딸들에게 잘해주는 거,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 세대 이제 거기에 잘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면서 그냥 무엇이든지 해주는 사랑을 배웠지. 선을 넘지 않는 사랑을 배운 기회는 별로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선을 넘어도 그러니까 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쵸. 그냥 품에 탁 끼고 차별 없이 이제 그 전엔 또 이제 남성과 여성 차별도 되게 많은 세대가 이제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차별 없이 잘해주고 네. 너한테도 좋은 거 주고
이런 게 이제 사랑의 표현법이었기 때문에 그 선이 다 지워진 그쵸. 이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꽃잎을 까시고 뭐 그래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뭐 제가 아는 집은 쓰레기통까지 엄마 취향으로 예, 정확하게. 그래서 자기 집인지 엄마 집인지 분간이 안 갈 만큼 맞아요. 아무런 그 인테리어에 차이가 없고 네. 엄마 안방인지 내 안방인지 분간이 장롱도 엄마 스타일로 튼튼한 거 막 이렇게 하시니까는 이제 그게 어떤 사랑의 표현 이제이었겠지만 예, 이제 선이 자꾸 이제 넘나들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니까 심리적인 어떤 텐션들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을 거고 어머니 세대는 또 그런 자기 표현이 막 이렇게 많이 교육이 되거나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없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네. 이제 딸들의 세대는 이제 자기 표현에 대한 교육들이 있게 되면서 이제 충돌이 이제 막 일어나는 시작한 거죠. 그렇게 충돌이 있을 때 엄마는 막 이런 거 왜 이렇게 해서 버럭하고 나서 네. 돌아서서 그 밀려오는 난 진짜 나쁜 딸이다. 어쩜 이럴 수 있지? 잘 해주시려고 했는데 그쵸. 이 무너지는 마음을 또 보듬어 주시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어떤 많은 순간들을 딸들에게도 정말 많은 걸 느끼게 하지만 어머니들이 이 글을 읽으시고도 어머? 내가 했던 일들이네? 네네. 이렇게 또 그래? 이걸 이렇게 받아들였어? 이런 어떤 새로운 느낌의 네, 어머니들께는 네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도 한번 사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허위 합의 효과라는 네네. 얘기를 하셨어요. 네. 요즘 세대들은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더 격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우리 딸이 언제까지는 말을 잘 들었는데 이렇게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그렇죠. 뭘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거기 딸한테 있는 문제는 그렇죠. 아닌 거죠. 이제 딸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딱 표현하는 친구들은 이제 요즘에는 막 어린이집에서도 자기 표현 교육 잘 받고 이러니까 네. 딱 뭐 9살만 돼도 나는 머리 묶고 싶지 않은데 나는 머리 뭐 기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계속 이렇게 앞머리를 내리고 다녀야 돼? 엄마 내가 왜 이거 입어야 돼?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엄마들이 이제 막 갑자기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만 이제 얘기하고 이러면 이제 당황스러워하고 이제 이러시죠. 근데 이제 누군가 이제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할 때, 얘가 이제 엇나가려고 하나? 이제 그러기보다는 이제 자아가 아주 잘 발달되기 시작했구나. 네. 이제 독립이 이제 점점점 이렇게 좋은 길로 이제 얘가 자기 표현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원래 그 사춘기에 그 반항하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요. 부모가 어떤 관점으로 그걸 보느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기도 하고 전혀 안 높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정말 그 돌발 행동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그 소위 굉장히 반항적이고 이런 행동을 할 때 진짜 자아가 굉장히 잘 자라고 있구나. 이제 진짜 질풍노도의 시기를 정말로 잘 겪고 있어라는 관점으로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은 아주 그 친구들이 그 바운더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탁 튕겨 나가기 시작하면 너 뭐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너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가 뭐 그 당시에 또 그 부모님들이 막 격분하는 막 그 멘트들을 통해서 그쵸. 악화되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그 자녀들이 그 자라가면서 부모를 떠나는 시점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보통 부모들이 화가 나거나 아니면 되게 좀 너무나 슬퍼지거나 굉장한 상심을 하시거나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면 진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그 시점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해결될 것이 굉장히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 표현을 하는 딸이나 이럴 때도 얘가 그냥 자기의 자아가 건강하게 잘 확보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죠. 야, 여기서 사실 이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연습을 이렇게 듣고 해보는 것 자체가 또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게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 관점을 가지고 딸아이의 행동을 보는 것과 관점 없이 딸아이의 행동을 보는 것이 해석이 달라지니까 내 마음의 반응도 달라지죠. 화도 조금 덜 할 수 있고요. 저희 애도 이제 12살인데 대답이 만약 10번을 대답하면 7번이 다 노우예요. 이거 먹을래? 아니요. 이거 할래? 싫은데. 내 왜?
안 한다고 막 이래요. 저는 5번 넘기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이러는데 그냥 이제 뭐 사춘기가 이제 시작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거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춘기 때 굉장히 그 고분고분하고 뭐든지 예스하면은 이제 중년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년 남성들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그 중년 남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관계에 대한 고민들 이런 건 이제 그동안의 Q&A를 통해서 이제 많이 받으면서 어떤 걸 굉장히 많이 느꼈냐면 이게 커서도 이렇게 크게 영향을 정말로 진지하게 미치는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나 그 모범스럽게 살아왔던 사람들, 자기 표현이 없었던 사람들이 네, 나중에 중년이 돼가지고도 굉장히 이제 너무 어려워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춘기 때 안 하면 나중에 그 사춘기 안 하면 40춘기 겪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애를 보면은 지금 이제 이러면 나중엔 편히 살겠지. 예, 이제 이런 생각 하는 거죠. 그래서 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그렇게 그 딸들의 어떤 그 돌발적인 행동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 가슴에 넣어두는 것보단 표현하는 게 차라리 낫다. 차라리 낫지. 예. 그래요. 얘기해 주신 그 40춘기를 앓고 있는 우리 중년들의 이야기와 함께 들으니 조금 더 부모님들이 이렇게 컴다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맞아요. 우리 남녀가 참 달라요. 우리 황치열과 케이씨의 피처링 슬기가 함께한 남녀의 온도차 듣고 올게요. 아직도 너를 보면 이렇게 좋은데 왜 자꾸 날 못 믿니 마음은 같은데 처음 같은 난 아니지만 또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 넌 모르지 여자의 마음이란 건 갈대 같은 건데 사랑받고 싶은 건데 확인받고 싶을 뿐인데 넌 친구들이 더 좋잖아 나보다 일이 좀 더 먼저잖아 이상해 서로 사랑하는데 생각은 다르지 마음은 같은데 표현은 다른 건지 남자들은 왜 점점 더 변하는지 나는 더욱 네가 보고픈데 널 평생토록 사랑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러니 널 좋아하는데 매일 또 다투는지 여잔 왜 이렇게 좀 더 원해 이렇게 네 옆에 난 항상 있을 텐데 나를 믿어줘 조금만 예전처럼 내게 다가와줘 내 집 앞에 몰래 와 깜짝 선물 그런 거 말고 네가 원하는 걸 난 알고 싶어 그냥 솔직하게 대답해줘 이상해 서로 사랑하는데 생각은 다르지 마음은 같은데 표현은 다른 건지 남자들은 왜 점점 더 변하는지 나는 더욱 네가 보고픈데 널 평생토록 사랑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러니 널 좋아하는데 매일 또 다투는지 여잔 왜 이렇게 좀 더 원해 이렇게 네 옆에 난 항상 있을 텐데 나를 믿어줘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만 너 정말 너 요즘 너무 맘에 안 들어 말 하나부터 행동 하나까지 전부 다 변했어 전부 다 변했어 아직도 친구들이 많이 아깝대 아까 지나가던 남자도 쳐다봤대 짜증이 나 그래도 너가 보고 싶고 너도 나만 봤으면 싶고 처럼 우리 사랑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더 사랑해줄게 네가 외롭지 않게 결국 우리 둘이 멀리 돌아온 우리 둘이 세월이 더 많이 흐른데도 함께 하기로 해
네, 남녀의 온도차, 황치열, 슬기, K씨의 피처링으로 듣고 왔습니다.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수요일 2부 마음대로 플레이. 오늘은 관계 전문가, 소통 전문가 김지윤 소장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녀의 세계, 네, 신간 이렇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샵 1053 100원의 문자, 또 CPBC 라디오 앱 빵속의 빵톡으로 우리 김지윤 소장님께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이 새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뭐 저희 음저풍에 그 딸과의 이야기, 엄마와의 이야기 보내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어떤 재미의 부분도 우리 뭐 김진 소장님 강의에서 너무나 재밌는 부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굳이 모녀 관계에 국한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네. 나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네. 있어서 네, 네. 네, 아주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지만 네.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성장기 같기도 했어요. 네, 네. 네, 네.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군요. 그렇죠. 결국 이제 우리가 뭐 사람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결국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관계들의 문제를 뭐 해결하고 자기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역량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보통 양육 환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근본적으로 양육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엄마일 때가 확률적으로 훨씬 더 네. 많죠.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이제 절대적이고 이제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들이 되게 또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돌아보고 좀 성장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30대, 40대 이후에부터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네. 어렸을 때부터 받은 걸로 가져가는 거보다 본인이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때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인격. 성품, 네.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그 부피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졌던 어떤 환경을 내가 재해석하고 나의 스타일로 이제 내 다음 인생의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져가고 나는 이런 관계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고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내가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이 되게 길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긴 시간을 사람들과 정말 굉장히 평안하게 공존하려면 내가 어떤 매듭들을 풀어가야 하나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맥 중에 하나가 이제 엄마하고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로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도 이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네. 엄마의 혹은 뭐 우리가 이제 계속 함께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제 부재인 경우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네, 네. 이런 걸 보면서 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떤 실마리를 찾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네. 부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지금 뭐 황혼 육아 하시는 네, 분들도 네. 있고 어머니로서 이제 첫 발을 내디딘 분들의 고민들이 네, 네. 많이 담겨 있어요. 네. 이 부분 꼭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의 모습이라는 거는 참 다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개인의 성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개개인의 성격이나 뭐 성향이나 이런 건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네. 뭐 옷 좋아하는 취향도 다르고 음식 좋아하는 취향도 다르고 영화, 음악 뭐 취향 다르고 쉬는 방법 다 다르고 살아가는 양식 다 다른데 엄마는 좋은 엄마 이미지는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부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좋은 엄마 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모성 신화가 이제 굉장히 또 강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엄마, 엄마다움. 그래서 이제 그 엄마다움이 굉장히 많이 강조됐는데 그 엄마다움이라는 게 참 너무나 그 천편일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에 이제 안 들어가면은 그 이미지에 안 들어가면은 네. 스스로 굉장히 내가 나쁜 엄마인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엄마의 모습은 되게 다양할 수 있는 거고 엄마는 다 각각의 유일한 또 그러나 또 고유한 이런 것들을 가지는 거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녀에게 채워줘야 할
필요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다음에 안전을 잘 지켜주고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잘 한다면 그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은 굉장히 다양성이 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되게 뭐 단순하게 막 누가 막 센도랗게 엄마가 염색하고서는 이렇게 나오신 엄마 있으면은 막 아주 단순하게는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엄마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그 CF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영양제를 주는 그 엄마의 네.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 그래서 그건 여성들의 어떤 자유로운 내면과 좀 굉장히 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또 엄마가 되고 엄마가 되지만 또 고유한 자기 자신이 되면서도 또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담았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엄마로서 혹은 엄마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책이고요. 또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독자들의 그 일주일간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독자분들 또 읽은 독자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네, 살면서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엄마 진짜 왜 그래? 진짜 그럼 나 엄마한테 왜 이렇게 미안하지?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복잡한 신경을 가진 그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 모녀의 세계를 펼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진짜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다. 뭐 이런 생각이 딱 드셨을 때 그 다음에 뭔가 내가 나답게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좀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이 책을 좀 펼쳐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미 읽으신 분들이 또 계시다면 주변에 이 책이 좀 도움이 될 만한 친구 있다면 또 야, 너 이것도 한번 읽어봐. 이렇게 또 권해주셔도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건네는 친구에게 꼭 도움이 될 거라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상에 존재하는 엄마와 딸 서로의 관계가 다 다른 모습일 텐데요. 확실한 건 이 엄마와 딸 관계는 한마디로 절대 정의할 수 없는 굉장히 다면적이죠. 각 가정마다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복잡 미묘한 세계라는 겁니다. 오늘 김지훈 소장님의 이 신간 모녀의 세계 읽으시면서 지금까지 느끼셨을 이유 모를 그 마음의 답답함들이 조금이나마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좀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문자와 빵톡으로 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정말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소장님의 강의를 한 3편 본 것처럼 아주 마음이 든든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